근데 지금 날씨가 비가 오는데 물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디 날씨가? 예, 지금 비가 떨어지는데 비 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뭐 비 맞아서 뭐 잘못될 일이 있나? 아무리 베테랑 해녀라도 파도가 세고 비까지 내리는 날엔 물질이 힘든 상황. 하지만 장사할 섭이 떨어진 건 둘째치고 자식들 나눠줄 것까지 없는 상황이니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 다음 날 동이 트기 무섭게 해녀 남편 무열 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가게 안에 자리한 주방. 벌써 40년 넘게 이렇게 남편이 아침을 차려왔다. 해녀를 부인으로 둔 남편. 한때는 그런 사실조차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맨몸으로 일궈낸 물질로 5 식구 이만큼 살게 됐으니 남의 이목쯤은 상관없다는 남편이다. 지금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세요? 예, 난 거의 내가 다 준비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 이제 자고 좀 이따가 내려오시면은 식사할 때 돼서 내려오세요. 나이 20살에 결혼해 어느덧 올해로 44년 차.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온 부부는 생활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른 아침부터 물질에 나가야 하는 아내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 때문일까? 오늘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삼식이 매운탕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난 남편이 아침 식사를 거의 다 차릴 즈음 잠에서 깬 아내 복신 씨. 매일 남편보다 뒤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뒤바뀐 부부 역할이 또 있을까 싶은데 정작 아내는 익숙한 듯 꽤나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래도 남편의 고마움을 모를 리 없기에 뭐라도 챙겨 내려오는 아내. 오늘은 손에 든 감으로 마음 인사를 대신할 모양이다. 뭘 하시오? 예, 아침 식사 준비합니다. 들어가세요. 다 됐습니까? 벌써 가세요? 예, 다 됐어요. 나 주려고 강까지 내려왔어요. 물질하는 아내가 애처롭고 귀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남편.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존댓말이 익숙해졌다고. 대신 물질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4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식사만큼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차려내 주리라 마음먹은 남편이었다. 많이들 부러워하죠. 뭐. 어느 분들이 뭐 나이 들어도 뭐 밥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챙겨주니까 나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고. 잡숴요, 빨리. 고된 물질 때문인지 먹는 게 힘겨운 아내가 애처로운 남편. 남의 이목 따위는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우리 집은 내가 쫓겨나면은 어디 가서 밥 못 먹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해요. 내가 어디 놀러 나가면 집에 있는 김치면 김치 한 가지만 갖다 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다른 거 찾아서 해먹질 않아. 그럼 내가 평생 어디 나갔다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남자 때문에 밥 걱정이 돼서 들어온다는데 거꾸로 난 내가 마누라 밥 걱정 때문에 들어오고. 그런데 아침밥을 먹다 말고 무언가를 꺼내는 남편. 자, 에페르데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당신 이런 날도 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평생 당신 빼빼르데이든 뭔데든 내가 다 챙겨줬지 한 번도 안 챙겨준 역사가 있나 이 사람은? 아니 챙겨줬는데 난 또 생각도 이번에 또 생각도 못했거든. 아니 나이가 늙어갈수록 그런 걸 잘 챙겨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아, 응? 당신한테 존경받지. 나이 들어서 잊어버렸는가 했지. 나이 들을수록 더 챙겨야 된다니까. 애한테 주고 고마워요. 남들이 보면 닭살이다 할 일이지만 서로는 통하는 게 있는 눈치다. 근데 나는 뭐 줘야 되는데 한 준비를 몰라서 준비를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고맙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10분 거리에 있는 막내 아들 이ኳ신의 가게가 제철 맞은 자연산 홍합 섭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정신이 없다. 사랑한다. 까만 섭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연락을 한번 해. 수산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보고 좀 빨리 좀 까서 좀 보내달라 그래. 우리 바빠서 지금 깔 시간이 없다고. 좀 부탁 좀 해봐 전화해서. 지금 나오는 거 바쁘니까 선만 보내지 말고 엄마도 같이 올라오라 그래. 예, 엄마. 예, 까만 섭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올 수 있으면 엄마 좀 와서 좀 도와줘요. 예, 알았어요. 며느리의 호출에 바로 달려온 엄마 해녀. 손에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네를 위한 섭이 들려. 영희야, 요거 갖다 해. 예. 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했어. 해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들 일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돼 마음이 쓰이기 때문인데 자 설거지까지 여기 또 나옵니다.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해녀 엄마가 이게 웬일인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일사천. 딸들은 엄마를 이거 시키나요? 이거는 며느리니까 이거 하거니 하고 시키는 거지. 엄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 그럼 들어야지. 내가 만날 먹고 자꾸만 꽁꽁거리고서는 혼자서만 내가 꽁꽁 앓고 있겠나? 팍팍 들어야지 정신 차리고 이제 잘하겠지. 도와주시면서도 쓴소리는 빼먹지 않으시니 뒤통수가 따가운 며느리다. 해주시는 건 좋은데 잔소리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설거지까지 마치고 돌아서니 여전히 산 넘어 산인 것이 아들이 섭손질을 두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 더구나 자연산 홍합 섭은 큼직한 크기뿐 아니라 껍질이 울퉁불퉁 투박하기 때문에 손질이 영 쉽지 않으니 또 자연스레 엄마 차지가 됐다. 이 칼은 못 써, 이 칼이. 아 난 그게 좋아. 아이고, 우리 엄마가 집에서는 섭을 하나도 안 까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아들이니까 어떻게 까줘야지. 내가 부려먹는 거예요 와가지고. 맨날 고생만 하시지 뭐. 알긴 아냐? 응? 그래도 신랑 있는 데 가서는 여기서 이거 까줬다 소리 못해요. 아 왜요? 아이, 까줬다 그러면 집에서는 안 하고 여기 가서 이거 해준다고. 혹시나 또 시기 놀까봐 이거 까줬다 소리 못하는 거죠. 그동안 바다 물질 말고는 가게 일은 돕지 않았던 엄마 해녀. 남편의 배려 덕분에 청소조차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누가 아들 바라기 아니랄까 봐 오늘은 섭 손질에 서툰 막내 아들을 위해 넉넉히 섭을 까주고 갈 참이다. 한편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손맛 좋은 며느리가 솜씨발이를 했다. 오늘 메뉴는 식당 메뉴로 개발 중인 바로 이것. 이름하야 통섭 전골이라고. 이 엄마가 딴 섭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맛있게 요리를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고. 안에서 이렇게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다양한 해산물들을 넣고 특히 여느 섭국과 달리 껍질을 까지 않은 채 섭을 통째로 넣은 것이 포인트. 불어서 섭이야는 나 맨날 먹던 거. 전골에 들어간 섭이랑 그 섭이랑 틀리다니까. 껍질에서 우러난 국물 맛 때문인지 귀한 아들이 귀한 섭을 골라주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맛은 일품이다. 누나들도 먹어봤나? 누나들이야 뭐 전골은 뭐 많이 먹어봤어도 이거는 엄마가 처음이지. 내가 그래도 엄마가 따다 준 게 있는데 엄마를 제일 먼저 해줘야지. 내가 누나들 먼저 챙기겠나? 다음에 그럼 누나들 와서 또 먹어야지. 같이 와야지. 한번 또 뭐 해야지. 신메뉴 개발에도 열심인 아들. 그런 아들을 보니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든 섭을 더 많이 마련해줘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픈 마음뿐이다. 누가 이거 이렇게 하자고서는 시작을 했니? 엄마 그거 뭐 말로 해야 알아먹어요? 그냥 딱 보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나 엄마는? 내가 해야지. 내 꼬치 내가 먼저 하자 그랬지 뭐. 내가 딱 통밥을 보고. 누구게? 엄마 맞춰봐요 누구게?
난 아무리 봐도 그래도 며느리 아이디어 같지다. 우리 아들은 날 닮아서 이 요리하고는 좀 반대거든요.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있고 이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타박에 나서는 며느리.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는 며느리지만 어째 남편만 몰라주는 게 서운한 건데 시아버지께 대접받는 어머니가 내심 부러운 며느리다. 그래도 엄마는 바다를 다녀도 아버지가 그래도 밥 다 해드리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잘 주잖아요. 근데 나는 거꾸로 일은 또 일대로 하고 물 갖다 달라고 하면 난 또 물 갖다 줘야 되고 밥 달라고 하면 또 끼니 챙겨야 되고 아주 애간방도 죽겠어요 나는. 해주면 좋겠다. 그래도 다른 남자들보다는 우리 아들이 잘하지 뭐. 솔직히 말해라. 아직 봐도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1등 아들이다. 그렇지 잘하라고. 또 아들은 아들이니까 또 아들 칭찬도 해줘야지 또 노후에 뭐 또 밥 한 숟가락도 더 얻어먹겠지. 고생 많이 했어. 가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들, 평생 물질하며 꾸려온 가족이기에 해녀 엄마 복신 씨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고생했어요. 며칠째 날씨가 좋지 않더니 오늘은 비도 오고 파도도 심하고 그야말로 악천후다. 비상인 건 엄마 해녀 복신 씨도 마찬가지. 일주일째 바다에 물질을 나가지 못한 까닭이다. 걱정스런 남편과 달리 완강한 아내. 어머니도 간대? 기어코 파도가 심하게 치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향하는데 근데 지금 날씨가 비가 오는데 물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디 날씨가? 네, 지금 비가 떨어지는데. 비 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뭐 비 맞아서 뭐 잘못될 일이 있나? 아무리 베테랑 해녀라도 파도가 세고 비까지 내리는 날엔 물질이 힘든 상황. 하지만 장사할 섭이 떨어진 건 둘째치고 자식들 나눠줄 것까지 없는 상황이니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 엄마 해녀는 마음이 더 조급하다. 남편 역시 그저 무사히 물질을 끝내길 바랄 뿐인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모두 거센 파도에 휩쓸려 나간 건지 이리저리 아무리 둘러봐도 텅 빈 바닷속이다. 아무도 없어.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잠수해보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허탕인 것이다. 아들은 가야지 없어. 수백 수천 번은 오갔었을 바다. 이렇게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은 거의 없었는데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한편 그 시각 일남 이녀 중 큰딸 문현 씨네 가게. 쌀쌀한 겨울로 접어들면서 강원도 양양의 별미 섭국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데 얼큰한 국물에 섭도 야채도 푸짐하게 담긴 이 한 그릇. 엄마 해녀에게서 배운 그대로 만들어낸 것이다. 오로지 해녀가 직접 따온 자연산 홍합 섭으로만 만든 국으로 통통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인데 그런데 섭이 부족한 건 첫째네 가게도 마찬가지. 오빠, 근데 섭이 이거밖에 없어? 그동안 해녀인 엄마를 통해서만 자연산 섭을 조달해왔던 터. 이제 이마저도 섭이 다 떨어지면 손님들도 헛걸음하게 만드는 일이니 걱정이 태산이다. 날씨도 이렇게 안 좋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섭 작업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하긴 장모님도 이제 물질할 나이가 있으니까 물질하기 힘든 나이가 됐잖아. 우리 가게만 문제가 아니잖아. 처남하고 처남댁하고도 다 같이 그렇고 또 처제도 그렇고 누가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야지 그래 뭐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전에도 그 반대를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2년 전에도 물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 다시 도전해보겠다는 큰딸 문현 씨.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가 걱정스럽다.